자, 이제 정말 시간 없으니까 빨리 모아보자고. 한 곳에 모은 다음에 30분 뒤에 회의합시다. 팀장님은 오늘도 무지막지한 요구사항을 내놓습니다. 시간이 없는 경쟁 제안과 발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7일의 시간이 있다면 7일을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또는 무엇을 중심으로 경쟁 제안 발표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안 발표 7일 전만 해도 사실 그렇게 조급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자료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하고 기존 자료를 띄어서 고객사 이름 바꾸고 여러가지 복붙을 하면서 다양하게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는 일단 시간이 있으니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많은 양을 더 채워나가기 시작하죠. 이제 5일 전이 되면 약간의 전략, 그리고 RFP에 나와 있는 제안 요청서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걸 회의하고 또 쓰고 또 분석하고 또 자료를 취합을 합니다. 문제는 2, 3일이 남겨뒀을 때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디자인을 하면서 내용을 수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회의와 밤샘 작업을 진행하게 되죠. 하지만 여전히 진척은 없고 계속 수정에 제안서 버전만 높아지게 됩니다. 제목도 잘 못 썼는데 계속 빨리빨리를 외치는 오팀장님. 그리고 실제 내용 채우기도 되게 어려운데 자꾸 새로운 내용으로 잘 쓰라고 요구하는 오팀장님. 정작 본인은 잘 안 쓰면서 계속 우리 PL들에게 이런 요구사항만 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경쟁 제안과 경쟁 발표, 진짜 시간이 없을 때 무엇부터 준비해야 됩니까? 무엇을 챙겨야 됩니까? 라는 이런 물음에 저는 단호하게 답변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없애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11개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7일 동안 하루에 한 항목씩만 할 수 있다면 7개를 어떻게 나열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분석, 전략이 있고 리허설도 눈에 보이네요. 그렇죠? 프로토타입은 전체 얼개, 설계, 목차를 잡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메시지, 내용 작성과 수정도 있고, 그리고 평가 항목, 이건 아마 고객사에서 요구했던 항목들에 대한 거겠죠. 그리고 회의, 리뷰, 디자인, 수정까지 있습니다. 7개 항목을 대략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겠어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준비해요. 시간이 없을 때 머릿속에 그려보신 다음에 제가 제시해드리는 항목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흐름입니다. 시간이 없을 때 저를 요청해서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이제 같이 회의를 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 파트별로 시간을 달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내용 작성이 너무 중요한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이틀을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략과 영업부랑 미팅을 해야 되니 3일을 한꺼번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디자인팀에서는 디자인하고 수정 편집하고 출력하거나 제본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이것도 2, 3일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계속 싸웁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디자인 수정, 그리고 여기 있는 디자인,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 수정은 실제로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계속 디자인을 하면서 내용을 계속 수정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 사이에 짬짬이 리허설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이미 4, 5, 6, 7을 거의 디자인과 수정에만 시간을 몰려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면 항목 체크를 하고 앞쪽에 전략과 내용 작성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할 말이 무엇이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따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요한 게 뭐예요? 디자인이 돼버렸죠. 이 흐름은 위험한 흐름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급하면 급할수록 자꾸 이 흐름을 따져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거 있죠? 역순으로 생각하라. 여기는 디자인, 그죠? 역순하다 보니까 실제 전략과 메시지와 작성을 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단계에 예전에 있던 자료를 자꾸 복붙을 하거나 가져다가 고객사 이름 바꾸고 수치만 바꾸는 경우에 수를 많이 씁니다. 가장 위험한 순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리허설을 맨 뒤로 붙여놓는 겁니다. 언제 리허설 할 거니 대표님 앞에서 할 테니 무조건 이 전까지 끝내주세요 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잘 보여야 하니까 디자인도 필요하니까 항상 디자인을 이렇게 이틀을 잡습니다. 아까랑 비슷하죠.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앞쪽에 몰아서 작성과 수정을 한다는 정도밖에 없고, 역시나 반 정도는 전부 다 디자인과 리허설에 치중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7일 동안 내용을 다 작성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도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인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이 세 번째 안입니다. 보시면 특징이 있죠. 뭐가 빠졌나요? 디자인이 빠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일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싸워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 그렇다면 디자인팀은 나가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였고 디자인팀도 수십 명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문제는 잘 쓴다가 아니라 잘 보이고 제출해야 된다의 목적에 맞춰졌기 때문에 디자인팀이 무장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디자인팀 빠지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전무님께서 그럼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냥 워드로만 발표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워드로 페이지로 발표할 수 있잖아요. 한글도 그렇고. 전무님 7일 동안 어차피 그들도 압니다. 완벽한 내용과 전략 그리고 거기에 완벽한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말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이었고 일주일 동안 이 사업에 대한 전략 분석과 평가 항목에 완벽하게 계획을 수립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고민 끝에 디자인을 하지 않고 오로지 실행 전략에 대한 것만 7일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보여드리는 모든 장표는 디자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전략과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으니 전략과 실천 방안으로만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통과가 돼서 실제 디자인을 하지 않고 전략 내용으로만 출발해서 마무리를 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과연 통할까? 어렵습니다. 물론. 그러나 정말 제안을 잘하고 싶고 좋은 제안을 받고 싶은 고객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내용이니 결국 내용에 전체가 다 포함되어야 된다. 7일 동안이. 그래서 우리는 전략이 무엇이고 이 전략에서 할 말이 무엇이야. 근데 평가 항목이 이런 거 있군.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순서를 뿌리면 어떨까? 이런 흐름으로 맞춰가면 어때? 한번 써봐봐. 수정, 작성, 수정하고 마지막에 리허설을 합니다. 정말로 디자인은 시간이 남을 때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RFP 항목, 제안 요청서 항목에 평가 항목에 디자인이 우수한가가 있다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디자인 평가 항목이 없다면 굳이 디자인에 우리가 이렇게 목을 맬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많은 인력과 시간과 돈을 허비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이왕이면 다홍치마다라는 생각은 버리고 내용만 충실하자라는 조건으로 출발하신다면 훨씬 더 핵심이 있는 명확한 제안과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릴 부분은 전략 분석 메시지는 사실 이렇게 한 몸입니다. 한 몸. 이 한 몸이 만들어진 다음에 프로토타입하고 항목별 작성을 이런 식으로 뿌리시게 되면 7일 동안 힘을 합치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작성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유명한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벽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더 더하거나 보태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완벽함에 다가가는 제안과 발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